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남미 여행에서 돌아왔고요. 지금은 캘거리에 집입니다. 집이 진짜 좋네요. 남미 여행 재밌게 잘했고, 아무 일도 없었고, 위험한 상황도 없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남미 여행을 어디로 했냐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들 조금 들리고, 유명한 관광지 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뭐 사계절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감기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탈수 증상이 와서 솔직히 관광 하루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추픽추 너무 멋있게 봤고, 우유니 사막도 갔다 왔고, 이과수 폭포도 보고 왔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곳의 여행지여서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남미는 한 달은 진짜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달 동안 6나라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도시에서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밖에 있지 못해가지고 짐 풀자마자 다시 짐 싸고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었고, 제가 여행하는 스타일은 저는 한 도시에 뭐 최소 4박 5일 정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한 달보다 더 길게 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돈과 시간과 체력이 있을 때 한 번은 가볼 만하다. 두 번째, 생각보다 안전하다. 물론 관광지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좀 겁쟁이여가지고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강도하고 죄송합니다. 남미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전혀 위험한 상황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스페니쉬를 배워라. 차선책으로 영어까지 어떻게든 배워라. 근데 스페니쉬가 안 되고 영어가 안 되면 남미에서 진짜 그야말로 개고생입니다. 로컬로 갔을 때는 영어도 되게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영어도 안 되고 스페니쉬가 안 되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뭐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어땠어요? 뭐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엄청 편하진 않아요. 엄청 편하진 않는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걸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어른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었으니까 좀 그 시어머님에게 맞는 여행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한 부분도 있지만, 뭐 시어머님도 그렇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 가거나 서방이랑 같이 둘만 간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신경 쓸 게 더 많았고, 어쨌든 그분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뭐 친구들이랑 가는 것처럼 편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남미 여행에서 돌아오고 시댁 식구들도 몇 주 정도 캘거리에 더 머물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히 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고, 그래도 뭐 집안일은 해야 되고 반찬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정신없이 시간은 빨리 흐르긴 하는데 심적으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7월에 제가 학교 수업을 다시 들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학교 2과목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 여름 학기. 원래 정규 학기는 4개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2개월, 7, 8월 속성반이고요. 에이싱크로너즈라고 해서 교수가 존재하나 수업 강의를 하지 않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강의 방식으로 된 수업입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원래는 저번 학기에 에이싱크로너즈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과목 자체도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과목 열린 것도 다 에이싱크로너즈여가지고 뭐 선택권이 없이 이거 하나 딱 남아있는 경우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솔직히 살짝 했어요. 이 과목을 그냥 정규 가을 학기로 넘길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오는 정규 학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하는데 듣는 과목 수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여름 학기에 땡겨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진짜 걱정돼요. 이거 속성반이고 에이싱크로너즈에 수업 분명히 시험 2주에 한 번씩 돌아올 거고 숙제도 엄청 많을 텐데 진짜 지금 그냥 닥치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여름이 좀 바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영주권 갱신을 해야 돼요. 영주권 갱신을 8월까지 해야 되는데, 뭐 영주권 갱신은 서류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서류에 여권이 들어가거든요. 한국 여권을 넣어야 되는데 6개월 남은 여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6개월이 안 남았어요. 제가 6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캘거리에 영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밴쿠버까지 가야 돼요. 순회 영사라고 해가지고 영사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도시로 직접 와서 그런 업무를 봐주기도 하는데 캘거리에 지금 5월인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선택권이 없이 밴쿠버로 가서 영주권 갱신을 하고 와야 해요. 그거를 지금 당장 이번 주 주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밴쿠버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다운타운에서 있을 건데 맛집이 어딘가요? 저 빵 좋아하거든요. 스콘 맛집 있나요? 저 스콘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해산물 스시 맛있는 데 있나요? 다운타운에? 맛있는 데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든 다 좋아요. 맛있고 핫템, 핫플 다 좋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도 이제 만료가 돼요. 그것도 8월 달에 만료가 돼가지고 모기지를 또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 모기지는 솔직히 모기지 브로커를 고용해서 처리할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서류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바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하우스를 조금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하 개발을 할까 해가지고 업체 선정은 지금 해놓은 상태긴 한데 시작을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번 여름에 지하 개발까지 하면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막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만 너무 믿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보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집에 있어야 돼요? 시끄러울 거니까 집에 있으면 공사할 때 공부를 해야 돼서 공부하러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지키고 서고 있어야 되나?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어떤 걸 신경을 써야 하는지, 뭘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진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암튼 저의 여름 계획은 이렇습니다. 진짜 굉장히 바쁘겠죠. 이 와중에 전 캠핑도 너무 가고 싶고 친구들도 더 만나고 싶고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저의 일상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히. Probably Mama Bet no, but Mama Bet live in Kerala.